자, 지금 차트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고가를 찍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러면 사실 불안할 겁니다. 눌리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나 여기쯤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불안하신 마음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의 본질은 시장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도해야 되는 타점, 그리고 이 타점의 근거들, 시장의 흐름이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눌리고 반등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신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가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익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만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대응 방법이라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오늘 뭐 특별하게 나온 소식은 없지만 그간에 나왔던 소식들을 근거로 최대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예측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제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은 28일날 이미 던졌고 개인들도 29일날 던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또 눈에 띄는 건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차이다. 여러분, 연기금은요 단타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향후 1년에서 2년 먹을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동결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결국 뭡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이 있다.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부분 성장주가 눌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것은 서울 반도체가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죠. 자, 어제 개인이 던진 것은 사실 공포 때문에 던진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간의 평균 단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가격은 비싸서 떨어진 게 아니라 넘겨준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초기 축적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서울 반도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특허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을 해요. 서울 반도체 LED 만드는 회사 아니야?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LED를 만들게 허락해준 회사라는 겁니다. 1800건의 특허는 일종의 금을이라는 거죠. 경쟁사가 LED를 만들 때 그 금을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경쟁사들은 서울 반도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내고서라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을까? 허락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들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도 돈을 버는 플랫폼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았죠. 자, 그리고 주목하셔야 되는 게 글로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개국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독일이나 미국 등 9개국에서 받아낸 판매 금지 판결은 단순한 승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판결이 내려진 국가 내에서는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판매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경쟁사의 매출주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핵 버튼을 보유한 것과 같다는 거죠. 글로벌 가전업체나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서울 반도체의 특허를 쓰지 않은 부품을 썼다가 자사 완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글로벌 대기업들이 먼저 서울 반도체를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강제력이 된다는 거죠. 서울 반도체의 특허는 단순히 현재 LED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의 산업인 AR 글라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서울 반도체 기술이 표준이 된다면 뒤늦게 뛰어드는 후발 주자들은 시작부터 서울 반도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재편 승인은 국가 차원에서도 이 기술을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권력이 국가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더욱 공고해지는 단계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건 그냥 기술력이 아니라 산업률을 만드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돈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제조는요, 경쟁이 심하죠. 마진이 낮아요. 그런데 특허는 사용료를 받아요. 마진이 높아요. 지금 서울 반도체가 이런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플랫폼과 신시장과 고마짐이 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LED 칩 제조사가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조명의 표준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18,000건 이상의 특허와 자회사 STI의 글로벌 승소는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자회사 서울 바이오시스를 통해서 칩 생산부터 모듈 완성까지 수직 계열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는 고객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힘들게 만드는 강력한 낙인 효과를 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AI 글라스 시장 18조 원 블루오션. 2030년에는 약 18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돼요.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이 시장에서 서울 반도체의 초소형 고효율 마이크로 LED는 핵심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자동차 전장.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인간 주신 조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볼보 ES90 여기에 탑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프리미엄 완성차 시장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거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고마진 구조로 가게 되겠죠. 저가 공사를 펼치는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전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자연광과 가장 유사한 빛, 블루레이트 차단 등 인체 친화적인 기술은 단순 조명보다 단가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센스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특허 침해 소송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순이익이 높은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LED 업황이 좋진 않지만 실제로 바뀌는 구도는 강반도체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이라는 거죠. 이 계리에서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으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자, 솔직하게 짚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폭등 못하는 이유. 물론 이것도 폭등은 폭등이죠. 근데 더 갈 수 있는데 왜 못 갔을까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중동전쟁이 쉽게 끝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막히겠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요. 지금 119달러까지 급등되었다고 나오는데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물가를 자극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도 금리는 동결됐어요. 그런데 성장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돼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금리 동결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럼들만 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회사는 맞지만 아직까지 여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 결국 그거죠. 기업은 좋아졌지만 시장이 돈을 안 주는 구간이다. 자, 기업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기금이죠. 얘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들도 그렇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은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올라갈까요? 결국 투자의 완성은 언제 진입해서 언제 매도하냐 이 싸움이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재료들이 주가의 에너지를 웅축시키며 시세 폭발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정확한 시기, 매크로 상황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시기,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물량을 넘기기 시작할 최종 목표가는 이미 분석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차트만 보면 사실 최고가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가격이 최고가는 맞지만 차트에 보이거나 뉴스에 나오는 뻔한 목표가가 아닙니다. 대중이 한화하여 뛰어들 때 우리는 여유롭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실전 타점이에요. 제가 설정한 목표가가 그렇습니다. 이 전략의 디테일은 제 채널을 믿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실시간 문자로 투명하게 공유해드릴 거고요. 정보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예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6-8354 문자 내용을 서울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돈의 길목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기와 목표가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7736-8354 문자 내용에 서울이라고 남겨놓으시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문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을 아셔야 돼요.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도 시그널은 연기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핵심 세력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분할 매도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이 없죠. 제가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이미 선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호가 잡히면 전략을 수정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 이때는 뉴스에 팔아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미리 선점을 해서 매집을 하고 제가 드리는 정확한 목표가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때쯤 뉴스가 엄청나게 나올 건데 변수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이 됐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절대적으로 100%는 없어요. 항상 예측지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찾아오면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선반영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눈에 보이는 목표가는 여기겠죠. 최고가 18,900원. 근데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요합니다. 5일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14,000원. 여기가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씩은 용기를 내서 한 5% 정도는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미 한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게 선반영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선반영이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자,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는 그거예요. 적자를 탈피하고 가이던스 상향이 되었을 때 이건 기관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 확대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 LED 상용화 신호가 나왔을 때 AI 글라스 공급 계약이라든지 대형 IT 기업과 협업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와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을 동시에 아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는 맞아요.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폭발 시기와 목표가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기로 했죠. 하지만 시장에는 100%는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을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해서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게 선반영이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눌림 이후의 상승이죠. 눌림 이후에 눌렸다가 여기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도 사실 시기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노력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업에 종사하시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 특히 변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실걸요? 이거는 저 같은 전문가들, 이 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노력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와 변수는 계속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100%에 가까이 오는 그런 것들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거 알고 차트 잘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자만이 여러분들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업으로 이것을 하신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원래대로라면 한국 시장 박살나야 돼요. 이례적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근데 이 변화되는 시기에 그냥 옛날 사고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떠드시는 분들 많아요. 좀 장난치시는 분도 많고 비난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제발 까부지 마세요. 좀 까부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편하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문가에 맡기셔서 정확한 시기라든지 정확한 목표가라든지 받아가세요.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이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데 이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십니까? 제가 볼 때 못하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인 저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010-7736-8354 문자냉을 서울이라고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재료들이 언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 정확한 시기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변수가 찾아온다면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 이거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률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률과 수익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죠. 아시겠죠? 010-7736-8354 문자 내용에 서울이라고 남겨놓으세요.